네, 1학년 온라인 클래스 4월이네요. 4월 5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은 재량 휴업 일이라 4월 8일 목요일까지 수업 1차시 수업입니다. 책 펴고 노트 펴고 또 준비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지금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 이제 03 단원이네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다 준비됐나요? 이미 그 실시간 출석 확인해서 얘기했지만 이 내용은 다 끝나는 대로 그 노트 정리 촬영해서 과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제만 막 해갖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수업도 좀 잘 참여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시다. 복습. 중학교 내용 좀 복습해 볼게요. 근의 공식, 유도. 기억나나요?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이 뭐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가 외워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실제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죠. 중학교 때 배웠었어요. 근데 그냥 공식만 외우고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도 과정이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이번 단원 최대 최소 구하면서 이 유도 과정과 비슷한 작업을 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옛날 거 복습한다고 또 생각 좀 해보고, 근해 공식 워낙 중요한 시기니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유도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한번 그러고 또 이제 본 수업 또 해볼게요. 봅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거를 유도를 한번 해보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원리는 되게 심플했어요. 뭐였냐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였거든요. 완전 제곱식이 뭐죠? 그냥 한 덩어리의 제곱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의 제곱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데, 하나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용어는 절반의 제곱이라는 이 용어는 또 얘기하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유도를 합니다. 유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는 친구들은 직접 해봐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A를 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가로 닫고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알 거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절반의 제곱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절반의 제곱은 뭐냐면 요 x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입니다. x항의 개수는 a분의 b, 절반은 2a분의 b, 제곱은 4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여기다가 플러스 4a제곱분의 b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아무거나 막 더하면 안 되잖아요. 식이 바뀌지 않으려면 그대로 한번 빼주셔야 됩니다. 제곱.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플러스 C는 0. 됐나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건 완전 제곱식 요 파트 뿐이니까 얘는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위에다 쓸게요. A,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 제곱분의 B 하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 A가 하나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요거 먼저 통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4a분의 마이너스 앞으로 뺄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뭔가 좀 익숙한 모양들이 나오기 시작한가요? 얘를 넘깁니다. 오른쪽으로 넘기고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게요. 그럼 a x 플러스 자꾸 제곱이 빠지네. 2a분의 b의 제곱은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한 번 더 a까지 없앱시다. a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익숙한 모양이 계속 나오죠.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 항상 인수분해로 해를 구하긴 했는데 실제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뭘 제곱해서 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뿔마 루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제곱해서 4래요. 그럼 얘 얼마예요? 뿔마 2죠. 뿔마 루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도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뿔마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4a 제곱이 뭡니까? 루트 바뀌면 2a죠. 2a. 그러니까 얘는 뿔마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뭐만 하면 돼요? 얘만 넘기면 끝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뿔마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통분까지만 해줘 볼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게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이었어요. 옛날에 했던 건데 한번 복습 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너희들이 좀 연습했으면 좋겠는 건 완전 제곱식 만드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네모가 있어요. 네모에다가 얼마가 들어가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까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9, 3의 제곱에서 9가 들어가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하나 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이라는 식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x제곱 플러스 4x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4죠. 4를 했으면 뭘 해야 돼요? 마이너스 4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4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0이 될까요? 6. 아, 그러면 남은 떨거지는 6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가능하죠. 이해됩니까? 요 작업들을 좀 이제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시간 좀 체크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건 우리 지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하고 싶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여기다 쓸게요. 가로 1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얘의 최대 최소를 알고 싶은데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가 꼭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결국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되냐면 y는 x-p의 제곱 더하기 q 요 꼴로 변형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 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름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표준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사용한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좌표 평면 하나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 적당히 그냥 P하고 Q를 여기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P, Q. 그래서 여기를 P, Q라고 하고요. 그럼 얘는 이제 이런 형태라고 치고 계속 양수니까 x제곱 양수니까 위로 볼록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한번 또 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됩니다. 이 선을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지금 P입니다. P. X좌표가 P예요. 그럼 여기도 X좌표 P죠. 여기도 X좌표가 P죠. P 다 X좌표는 P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X는 P라는 직선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P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고 그리고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니까 최대 최소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Y 값을 의미해요. 함수값을 대소 비교했을 때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높낮이를 의미합니다. 높낮이. 그러니까 높낮이니까 어디예요? 여기 제일 밑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일 때?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y값 q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일 때는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갑니다. q를 가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대값은 뭘까요? 최대값은 한도 끝도 없이 커지죠. 한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뭐 무한대라는 개념 쓰지 않고 그냥 최대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그려볼까요? 아래로 볼록인 것도, 위로 볼록인 거, 말이 꼬이네.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나오나? 네, 여기까지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얘를 P, 얘를 Q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이 직선, x는 P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또 좌우 대칭이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P, Q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최대일까요? 최소일까요? 이번에는 최대값을 가지겠죠. Q, 제일 높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정리를 해보면 동그라미 2번, A는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이 그려지고 얘는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가지고 최소값은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우고 65페이지 문제 1번 65페이지 문제 1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잠깐 지우고 있을 동안 또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문제 1번 보면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프 사실 그릴 필요도 없고 완전 제곱식만 잘 만들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만 체크하면 최대 최소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보면요, y는 3으로 묶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인데 여기 완전 제곱식 되려면 뭐 들어가면 돼요? 플러스 1 들어가면 되죠. 절반의 제곱. 근데 플러스 1 했으면 마이너스 1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 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고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양수니까. 그러니까 최대를 가질까요? 최소를 가질까요? 최소를 마이너스 1로 갖고 최대는 없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나요? 두 번째 것도 합시다. 선생님이 시간 제한을 줬긴 했지만 강의 시간을 좀 짧게 주니까 가능하면 이거 문제 풀기 전에 덜 푼 친구들은 잠깐 멈춰놓고 하시면 좋겠어요. 합시다. y는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4x 뒤에 플러스 5 붙고요. 절반의 제곱하니까 절반 2의 제곱 4 붙으면 되고 4 했으니까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하면 플러스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3. 꼭지점은 2,13이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 그래서 최대 최소 최대를 13 최소를 가지지 않는 이런 형태의 최대 최소값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볼 수 있겠죠. 됐나요?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어갖고 절반의 제곱해서 이거 정리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가로 2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내용,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이 내용 하려고 그래요. 저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도 2차 함수 그리는 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 치고 우리는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알고 싶은데 최대값 없다 최소값 없다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찜찜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끔 범위를 좀 주겠다.
그러니까 약간 실생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생활에선 최대, 최소가 뭐 이런 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생활로 따지면 어떤 경우에 최대, 최소 이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프죠. 그래프를 좀 잘 그려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사실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해보자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함수는 이렇게 정리됐다고 칠게요. fx라는 함수가 y 대신 fx를 쓸게요. ax-b의 제곱 플러스 q로 표준형으로 정리됐다고 하고요. 이제 제한된 범위를 주겠습니다. 어떻게?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 이렇게 이제 제한된 범위를 좀 제공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제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최대 최소를 어느 경우든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뭐죠? P, Q죠. P, Q.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항상 신경 쓰는 건 이 꼭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좀 제한 조건을 줄까 하냐면요. 이 P가요. 이 꼭지점이요. 알파하고 베타의 사이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P가 알파, x, 베타에 속할 때 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최대 최소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금 최대 최소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최대 없고 최소 없고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범위를 제한했어요. 지금 생각나죠?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f 알파, f p, f 베타 이 세 개의 값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비교해서 이 중 큰 값, 작은 값을 체크하시면 최대랑 최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큰 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됐나요? 조금 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F알파, F베타는 뭐냐면 이 알파, 베타 제한된 범위의 양끝값이에요. 양끝값. 그리고 FP는 뭐냐면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의 Y값. 그러니까 그냥 꼭지점이라고 할게요. FP랑 F알파는 양끝값. 요 세 가지를 체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그릴 거는 노트에 안 쓰셔도 돼요. 노트에 안 쓰셔도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되는데 그냥 대충 그릴게요.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P, FP예요. 뭐 P, Q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다 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 범위에서 여기까지 이 노란색으로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FP 여기죠. F알파 여기죠. F알파. 그러니까 얘는 알파, F알파인 거죠. 여기는 F베타. 이 세 개만 비교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제일 큰 거 여기로 따지면 F알파죠. 얘가 최대. 여기 세 개로 따졌을 때 제일 작은 거 FP죠. 얘가 최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꼭지점은 최대, 최소 중에 하나를 차지할 거고 F알파, F베타 중에 하나가 나머지 최대, 최소 값을 가지게 되겠죠. 위로 볼록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 볼록이고 범위를 뭐 알파에서 베타 이렇게 줬다고 하면 이 범위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FP, 여기가 F알파, 여기가 F베타니까 결국 FP가 제일 큰 거, F베타가 제일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프만 잘 그리면 사실 뭐 어려울 건 없는 형태의 문제.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첫 번째는 P가 알파, 베타의 사이의 범위에 있었던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 P가 범위 밖에 있을 때를 체크할 거예요. P가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알파 또는 베타보다 P가 클 때. 그러니까 P가 알파, 베타의 사이에 속하지 않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심플합니다. F알파, F베타 중 큰 값, 작은 값.
체크하면 끝납니다. 뭐가 빠졌죠? F, P가 빠졌죠. 그러니까 얘는 양 끝값이거든요. 양 끝값. 그러니까 양 끝값만 딱 체크해서 큰지 작은지 판단하면 끝납니다. 그림 그리면 더 심플해요. 이 P가 알파, 베타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범위는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는 이렇게밖에 안 생긴 거예요.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건 뭐? F 알파, 제일 낮은 거 F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라고 하면 뭐 알파 베타 범위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얘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만. 이 노란색은 없어요.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높은 거 알파, 제일 낮은 거 F 베타. F 알파가 최대, F 베타가 최소.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냥 아무튼 저 세 개를 비교하면 된다. 꼭지점, 양 끝값 세 가지를 비교해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오늘은 처음이고 실시간도 처음 했고 과제도 처음 내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내일 이제 조금 더 실시간 적응을 해서 내일부터는 조금 오늘은 한 20분 좀 넘는 강의, 굉장히 짧은 강의죠. 그래서 짧게 올렸으니까요. 요것만 딱 듣고 끝내는 걸로 하고 내일 문제풀이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좀 천천히 나갈 테니까요. 이번 주에 해당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다른 짓 하지 말고 좀 강의 잘 듣고 과제도 잘 제출하시면 좋겠고 이번 주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일주일만 갔다 올 때마다 애들이 막 이렇게 정신이 막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밝은 모습으로 희망 좀 이렇게 의지적인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서 이렇게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짧았죠? 그러면 내일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